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수요일장 마감됐고요. 이제 이번 주는 매매일수로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가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기간이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간 수급이 들어왔는데 기간에서 코스피는 좀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기간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어제 팔은 만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뭐 또 오후 들어서면서 또 지수가 코스닥은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좀 하락폭을 키우는 종목도 있었고 아니면은 상승이 나왔다 윗골이다는 종목도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임이 좀 기존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대웅을 필두로 해갖고 현대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상승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지수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매수로 네 종목 포착했고요. 먼저 하이로닉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앞에서 매수가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됐다가 수렴 나오는 자리에서 오늘 종가 매수했고 지금 이 종목도 주봉에서 보시면은 2주째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추세선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다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잉태형 캔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위던 아래로던. 그래서 5일선을 다시 회복해 주는 모습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앞에 고점 목표가를 앞에 고점까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에서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뭐 한 6천원 선에서 목표 가격을 잡는다고 치면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해 주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월봉에서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여기를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월봉에서 거래대금은 세게 들어왔지만 이 자리 돌파하기가 그렇게 뭐 여간에 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때 강력한 거래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여지고요. 금양입니다. 금양도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일단 뭐 일주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승 나오고 일주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5일선 회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2거래일 동안 외국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5일선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앞전 고점 또는 앞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도 최근에 거래대금 들어왔었죠.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 나왔다가 근데 오늘 국일제지는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좀 모아놨던 거 외국인 다 팔고 나가고 외국인은 뭐 오히려 더 팔았어요. 개인하고 개인만 갖고 있는 건데 오늘 일단 하락 나온 자리에서 도지 캔들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패턴적으로 본다면은 내일 가려면은 최소한 갭상승 나와야 되겠죠. 반전갭이나 갭상승 나와서 거래량 들어준다면은 앞전 고점까지 또는 돌파 과정에서 거래량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남강토건입니다. 지금 뭐 건설주들도 오늘 보니까 현대건설이나 GS건설도 뭐 역시나 좀 어설프고요. 계룡건설도 뭐 그나마 좀 상승이 나오다가 좀 또 다시 잉태형 캔들 만들어놨는데 얘도 일단 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는데 강력하게 들어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일선을 되돌려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되돌려준다면 앞전 고점 돌파 못한다면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거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빠져나오고 이 고점 돌파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좋은데 만약에 흔들다가 밀려버리면은 수익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시장 움직임에서 보면은 자율주행 섹터가 일단 움직임이 오늘까지 좀 좋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섹터에 영향은 공급이 돼 있습니다. 종목들의 영향이 공급돼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 순환매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앞전에 상승 나온 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디지털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윗골이 크게 달고 달렸는데 이 종목도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시가총액 600억짜리고 680억짜리고 오늘 거래대금 530억 터뜨렸으니까 적은 거래대금은 아니다.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요. 애플하고 애플에다가 전자지도를 제공한다라는 거, 공급한다라는 거, 요 부분 때문에 나온 건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폰에
애플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지도가 사실 내비 역할도 하고 있고 뭐 길찾기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고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하면서 조금 모자라다 뭔가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막혀 있던 건데 나라에서 뭔가 허가를 해줬나 봅니다. 그래서 전자지도가 애플 지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뭐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제 아이폰 지도도 내비 역할을 또 충실히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애플에서 또 애플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계 뭐 어느 나라든 구글 지도를 통해서 가져가지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도를 오픈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오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인더 디지털 움직였던 거는 그런 이슈가 되겠고요. 만도 같은 것도 오늘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입니다. 시작 자리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고요. 만도 앞전에 상승 나와서 굉장히 좋은 상승 만들었습니다. 만도가 뭐 이때 매수가 안 됐더라도 그 이후에 추세 시작 자리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매수하고 만도가 수익 났다가 수렴 나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에서 또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오늘 상승 나와도 좀 윗골이 달았지만 일단 거래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움직임 나온다면 앞전 고점 돌파, 6천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다가 말았습니다. 어제 오늘 윗꼬리만 지금 이렇게 달아주고 끝나는 모습인데 외국인은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대 돌파하기가 지금 이틀째 뭔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으로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이 거래량 갖고서 여기에다가 자꾸 삽질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 세력은 이 거래량은 안 되고 돈 더 갖고 들어와서 하라고 좀 판돈을 세게 쌓아놓고 해야지. 여기 최소한 2천억을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 뭐 500억도 안 되는 돈 갖고서 애들 끈값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이 매물대 돌파하려면은 2천억 이상 거래대금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예요? 호가 하나에 몇만 주씩 팍팍 뭐 어떤 호가에는 몇십만 주 박혀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걸 먹어가고 뱉어내고를 반복해야지만 이걸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시도는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도 만약에 순환매가 돈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가가 빡빡해지면서 좀 먹어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돈다는 가정하에 일단 자율주행 섹터 봐야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좋습니다. 세방전지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졌고요. 이틀 룰리봉봉 이에 네, 요날 제가 청산한 날이었죠. 우리가 이 갭상승 나오고 음봉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제가 청산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 갭상승 음봉 때문에 청산이 된 게 아니라 비석형 캔들입니다. 비석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청산이 됐다. 뭐 어쨌든 비석이 나왔고 갭상승 비석이 나왔다라는 건 음봉이잖아요. 갭상승 나왔던 자리에서 어쨌든 시가도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청산이 되고 수렴 나왔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뭐 지금 보면은 알루코도 지금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전기차 2차 전지에서 내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막 콘덴서도 오늘 윗꼬리는 달아났지만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외국인 기관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오늘 조금씩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되겠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오늘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도 현대차에서 로봇 인수를 하면서 이쪽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 부품 여기다가 카메라, 모듈, 센서, 렌즈 섹터 이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자율주행 라이다나 이쪽 센서에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움직임이 조금 나왔던 거 수소차, LPG차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4차 산업 쪽으로 쏠리고 있는 쪽 자율주행 또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레이더, 카메라 정도 요 정도까지 해서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요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카에 초점을 맞춰 놓고 전체적으로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는 이번에 이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뭐 공장을 만들고 있다 뭔가 계속 터트리면서 애플 주가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하고 있던 어떤 경쟁에서는 쉐어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또 나중에 2024년도에 얼마나 획기적인 차를 만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 오늘 움직임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아니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꾸 대시는 해보지만 뒷심이 부족하거나 쩐질이 부족한 이런 세력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내일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섹터에는 이쪽 섹터만 일단 내일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내일 이번 주 마감일이고 28일 날이 배당 기준일이 되는데 커진 내일이나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을 파셔야지만 마감 전에 돈을 인출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해서 시장은 좀 어수선합니다. 변동성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 전략으로 잘 세워 놓으시고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